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수전설비 요점 정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차단기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단기 중에서도 많이 나오는 게, 구체에 나오는 게 이제 가스 차단기죠. 그래서 SF 가스 차단기의 장점, 장점 5가지 또는 4가지 쓰고, 단점 2가지 쓰시오. 또 장점, 대부분 이제 장점, 또 특징이 상관없습니다. 특징을 쓰시오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점 보게 되면 이걸 또 어떻게 하냐, 앞대가리보다는 이런 건 이제 전소, 회소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저는 이런 거를 이렇게 전소, 회소 이렇게 이러는 경우도 많이들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는 외우는 게 따로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에는 좀 이렇게 키워드 위주로 암기하는 게 낫다. 그래서 어떻게, 일단은 전기적 성질이 우수하다. 그죠? 전기적 성질. 그 다음에 소호 능력, 아크를 꺼준 소호 능력. 그 다음에 회복 능력. 그 다음에 소음 공해.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좀 더 들어가면, 절연 내력. 그죠? 여기 보면 나머지 비읍과 시옷이 있는데, 요건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변압기, 여자전류는 소전류, 안정된 차단. 그래서 우리가 소전류 같은 거, 이제 변압기, 여자전류도 있고, 콘덴서의 충전전류 같은 경우도 있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폐 서지가 많이 생기죠. 이런 게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정되게 차단이 잘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또 개폐 시 거의 바지로 발생하지 않고 솔로 길이 관계없이 가학환 조건에서도 강하다. 너무 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절연 내력이 우수하다.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단점. 그렇죠? 유지관리 비용. 그죠?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올라가죠. 가스가 산소 마스크, 우리 스쿠버 다이버들이 쓰는 스쿠버 다이버들이 쓰는 산소통 하나에 SF 가스를 채우게 되면 120만 원 정도 나온다고 그래야 돼요. 옛날에 제가 7년 전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따라서 이제 어떻게 돼요? 그것도 SF 가스 갖다가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어넣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공기가 일부 들어가면 또 걸러내서 가스 다시 집어넣고 하면 유지 비용이 많이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온난화 지수. 온난화 지수가 높아요. 그래서 이제 이산화탄소보다 같은 질량일 때 이산화탄소보다 한 200배 가까이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온난화에 아주 주범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SF 가스가 날아가지 않도록 처리를 해야 되겠죠. 온난화 지수. 그 다음에 추운 지방엔 저지방, 저온 지방에서는 액화 방지 설비를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기차잖아요. 근데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저온 지방이나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저기 아프리카 펜 나머지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겨울이 오면 얘가 가스가 액체가 되면 성능이 떨어지거든. 그래서 반드시 액화 방지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이 한 3가지가 있어요. 아직까지 단점을 쓰는 경우는 안 나왔어요. 안 나왔고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SF 가스의 특징인데 이런 거는 좀 가감하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립 방식. 자, 첫 번째, 직류 전압 트립 방식. 또는 직류 전원. 여러분들, 제가 이제 1년 동안 이제 카페를 운영을 해보니까 참 질이 많습니다. 직류 전압이 맞냐? 직류 전원이 맞냐? 아니면 DC 트립 방식이 맞느냐? 다 같은 말이에요. 직류 전원, 직류 전압. 상관없습니다. 그 대신 직류 전압 트립 방식 또는 직류 전원 트립 방식 같은 거고, DC 트립 방식은 좀 왠지 좀 낯설죠? 쓰지 마시고 그냥 직류 전원 트립 방식 또는 직류 전압 트립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어떤 거? 직류 전원으로 배터리로 코일을 여자시켜서 차단하는 방식을 얘기하는데 특검용인데 보통 우리 법에는 내선 규정에는 66 이상 시험 문제에
수전설비 66 이상이 되면 어떤 트립 방식을 쓰는 게 좋냐? 라고 하면 이제 직류되는 트립 방식하고 콘덴서가 있습니다. 66 이상일 때는 직류, 콘덴서 뭐냐면 여기 보면 트립 방식에다 콘덴서를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콘덴서에 뭐가 있죠? 충전 전화 또는 전화량 또는 이제 이게 충전 에너지, 충전 용량 이렇게 써도 됩니다. 충전 용량에 의해서 방전돼서 트립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콘덴서 트립 방식은 뭐다? 그렇죠? 콘덴서의 충전 용량이 방전된 트립 방식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특고압의 종류 두 가지를 쓰시오. 그러면 이걸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많이 썼던 과전류 트립 방식. 이거는 이제 6.6설로, 6.6설로. 고압에서 쓰던 겁니다. 고압에서. 그래서 과전류 트립 방식인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선생님 그냥 전류 트립 방식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CT가 있고 여기가 이제 차단기가 이렇게 있어요. 트리콜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죠. 만약에 CT가 여기에 탭이 OCR 탭이 3A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3A가 만약에 흐르게 되면 이 전류가 3A 이하가 되면 전류가 일로 안 넘어가요. 근데 만약에 3A 이상의 전류, 만약에 4A 걸렸다든가 3A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이상의 전류가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죠. 그래서 트리코일에 전류 걸러서 차단기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탭 전류 이상의 전류, 탭 전류 이상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쪽 들어가서 트리코일을 여자시키기 때문에 바로 과전류에 트립한다. 그래서 과전류 트립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이 이거 과자 빼고 전류 트립 방식이라고 물어보는데 과전류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CT 2차측에 트리코일을 여자시켜 차단하는 방식을 얘기한다. CT 2차 측에, 그렇죠? CT 2차, 요걸 얘기하는 거죠? 전류가 트리콜을 여자시켜 차단하는 방식을 얘기한다. 자, 그 다음에, 부족전압 트립 방식이 있어요. 요걸 뭐냐면, 부족전압 계전기가 달려 있는 거예요. 부족전압 계전기가 달려 있어서, 만약에 전압이 부족해요. 그죠? 전압이 부족하면, 그때 CT 2차 전류 갖다가 트립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은 어떻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종류 4가지를 써보세요. 4가지 쓰면 돼요. 그 다음에 66 이상에는 어떤 트립 방식을 쓰냐? 직류전압 트립 방식. 직류전압 트립 방식. 두 번째, 세 번째, 특고압에서 어떤 트립 방식 쓰냐? 바로 콘덴서하고 직류. 그 다음에 트립 방식 종류 4가지를 쓰시고 간단하게 설명하시오. 그럼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저는 이제 파란색,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약간 핑크색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직류전원으로 트립한, 크리콜 여자하는 거. 얘는 콘덴서의 충전 용량에 의해서 트립하는 방식. 과전류는 CT 2차 전류 갖고 트립하는 방식. 부족전압 트립 방식은, 그쵸. 부족전압 계전과 CT 2차 전류 트립해서 방식.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기타 개폐장치 차단기 끝나가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개폐장치가 뭐가 있냐? LBS. 우리 앞에서 이제 이닛 개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닛 개폐가 있죠. 케이블 헤드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단로기 대신 뭘 많이 쓰냐? LBS를 많이 써요. 물론 이제 ASS도 있고, LBS도 있어요. 이닛 개폐기가. 근데 이제 용량에 따라 다르거든요. 일단 단로기 현재 안 쓴단 말이에요. 안 쓰고 LBS를 많이 써요. LBS는 보통 용량이 2000 정도? 2500까지는 LBS 써요. 그래서 이제 ASS가 얼마까지 쓰냐면, 죄송합니다. ASS가 보통 1000kV. 물론 이제 암페어수가 이제 800암페어까지 쓰는데 보통 이제 1500kV까지 용량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변압기 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1500까지는 보통 이제 AS 쓰다가 1500을 넘으면 이제 LBS를 쓰죠. 물론 규정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다가 이제 한 용량이 5,000 정도 되면 여기다가 이제 가스 차단기, 저기 진공 차단기를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다가 이닛 개폐기에다가 용량이 크면. 그래서 5,000 넘으면 LBS 갖고 도저히 안 되니까 보통 이제 진공 차단기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실무진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ASS 1500까지
또 1500을 넘으면 LBS 이렇게 본다 보면 돼요. 자, LBS 요거는 이익계폐 사용되며 여기 보면 부하 전류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상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 결상사고. 결상이 뭐냐면 여기 이제 파워 퓨즈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파워 퓨즈가 있습니다. 파워 퓨즈가 몇 개가 있죠? 3개가 기본적으로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려볼까요? 이렇게 단로기가 LBS가 이렇게 3개가 있는데 3개가 이렇게 붙어 있고 또 파워 퓨즈가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한 세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LBS하고 그다음에 파워 퓨즈하고 조합형이에요. 대부분. 그러다가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따가 만약에 한 상이 끊어서 얘가 탁탁 끊어지게 되면 결상이죠. 그러면 딱 끊어지는 거 LBS가 떨어질 때 LBS가 끊어지면 탁 떨어진단 말이에요. 떨어질 때 파워 퓨즈가 떨어질 때 하나가 끊어지면 또 탁 떨어지면서 이 LBS를 탁 잡아채죠. 그러면서 3개가 동시에 끊어져 버리죠. 그러면서 차단기 떨어져서 사고를 막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결상이 생기면 상이 끊어진 상태에 변압기 운전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LBS가 그걸 막아준다는 거죠. 알아두셔야 돼요. 부하전류 차단 및 결상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시험 문제 나오죠. LS, IS는 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건 이제 선로 개폐기, 얘는 이제 인터럽터 스위치인데 이건 없어졌어요. ASS, 예, 맞습니다. ASS,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죠. 요거는 이제 간이수선 설비 1000kV 이하에서 또 정식엔 보통 이제 1000kV 이하가 간이수선 설비잖아요. 근데 그 이하에서 이제 많이 쓰는 방식인데 얘 같은 경우는 자, 일단은 부하전류 차단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은 부하전류 차단할 수 있어요. 부하전류 차단. 왜 자꾸 부하전류 차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부하도 차단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또 과부하 사고전류 최대 800A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800A가 넘어버리게 되면 보통 800을 넘으면 트립 록이라고 해서 보통 800 넘어서 최대 900까지가 되면 800을 넘어서 900을 넘어버리게 되면 그때는 이제 아예 동작에 못하게 하는 그런 트립 록이 있어요. 하여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할 거지만 사고 시 사원기 사업자 한전 측에 협조하여서 사고 파악을 막아준다라고 해서 만약에 이런 거죠. 아까 800A 이하가 됐어요. 800A 이하가 됐을 때는 얘가 동작을 해요. 근데 800을 넣으면 얘가 동작이 안 돼. 너무 사고가 커지니까. 그 대신 한전 쪽에 이제 일클레저 신호를 보내서 그쪽 부근에 있는 것을 차단시켜서 사고가 못 나가게. 그죠? 파악을 막아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한전 측과 협조해서 사고 파악 방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중요한 건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런 얘기. 그다음에 ATS하고 ALT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구분해서 이제 우리 못 쓰신 분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ATS의 목적은 뭐냐? 두 번째는 ALTS의 목적이 뭐냐? 나중에 어떻게 나왔죠? 얘하고 차이점이 뭐냐? 각각 기능을 각각 쓰시오라고 했어요. ATS는 뭐죠? 변압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메인 차단기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죠. 발전기가 이렇게 있는 거죠. 평상시에는 얘가 이쪽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측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만약에 상용전이 정전되면 따당하고 일로 넘어가죠. 그래서 정전되면 발전기로, 그죠? 상용전원에서 발전기 또는 예비전원이라 써도 됩니다. 예비전원으로 절체돼서 또는 전환돼서 공급한다. 자동 절체란 말도 있고요. 자동 전환, 전환 이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ATS는 발전기로 전환시켜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이거 쓸 때는 절체란 말을 많이 써요. 절체. 그 다음에 이제 보통 VS가 있고 AS가 있어요. VS가 뭐죠?
전환 계팩이죠. AS는 전류계용 전환 계팩이고. 그래서 이럴 때는 보통 이제 절환과 전환을 갖다 많이 혼동해 쓰는데 될 수 있으면 전환이라고 쓰세요. 전환. 절환도 틀린 건 아니에요. 절환 틀린 건 아닌데 전환이라고 쓰세요. 전환. 절환, 전환 같은 말입니다. 요건 이제 일본식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식 한문을 일본식 표현한 거고, 요걸 이제 우리 형태로 바꾼 건데, 둘 다 같이 쓰고 있지만, 상용하고 있지만은, 이왕이면 전환을 써라. 근데 발전기 쪽에서는 절체란 말을 써요. 절체. 약간 달라요. 이거죠. 만약에 이렇게 해야 될까요? 선풍기를 얘기하면 1단, 2단, 1단, 2단, 3단 이렇게 가잖아. 그건 전환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전환이고. 내가 만약에 콘센트를 꽂았어. 선풍기를 꽂았어. 근데 이 콘센트가 마음에 안 들어. 이쪽 콘센트 빼가고 이쪽 꽂았어. 이건 절체고. 개념이 약간 다른 거죠. 그 다음에 ALTS는 또 다른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상용 전원이 두 라인이 있어. 주 상용이 있고 예비 라인이 있는 거예요. 예비 상용, 예비 라인. 주 회선, 예비 회선. 그래서 주 회선이라고 하고 요거는 예비 선로. 예비 선로라 되고 또 예비 선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평상시에는 얘가 주회로 또 상용전원은 이렇게 주회선에 있다가 상용전에 있다가 얘가 죽으면 따당하고 절체돼서 어디 쪽으로 그러니까 주회선 고장 시 그렇죠. 예비선 또는 예비회로로 전환되는 것을 얘기한다. 그걸 ALTS다. Automatic Load Transfer Switch. 그래서 이 두 개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처음에 간연도에서는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돼서 나왔어요. 나중에는 이제 두 개를 동시에 물어봤어요. 같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제 변성기입니다. 변성기. 변성기는 뭘 바꿔주는 거죠? 대표적으로 PT입니다. PT. 원래 이거는 이제 VT라고 그래요. CT라고 하죠. 원래 이제 볼테이지 트랜스포머 계기형 변압기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커런트 트랜스포머 계기형 변류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걸 이제 원래는 이제 이걸 VT라고 그러고 PT라고, 포티럴트 트랜스포머라고 하는데, 이걸로 쓰자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냥 하지 않고 그냥 VT라고 쓰고 있어요. PT라고 쓰고 있어요. PT는 뭐죠?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앞에 퓨즈가 있고 PT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22,900이니까 22,900을 직접 전압계에다 공급 못하니까 전압을 얼마? 110V를 다운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압계라든가 이쪽에 각종 계전기에다가 전원 공급을 다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고압을 저압으로 변성해서 이게 키워드가 되는 거죠. 전압을 공급해준다. 자, PTB는 얘 같은 경우는 삼선식이죠. 삼성선식은 PT가 몇 대냐면 2대예요. 2대. 그러니까 V결선이죠. 무슨 결선? V결선. 이것이 V결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PT가 V결선이니까 V결선은 성관전압과 상전압이 같죠. 그렇죠? 누점이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6600대 110이 되는 거예요. 근데 22,900 같은 경우는 PT가 몇 대냐면 3대예요. 몇 대? 얘는 무슨 결선? 무조건 Y결선이에요. Y결선이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얘도 Y고 얘도 Y잖아요. 그러니까 VL은 VP보다 몇 배 더 크죠? 누트 3배 더 크잖아요. 그럼 따라서 얘는 누트 3배 작죠? 그러면 22,900을 누트 3 나누면 13,200이 되죠. 그러면 PT 한 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PT 한 대는 상을 얘기하는 거죠. 상전압. PT 한 대는 상전압이기 때문에 보통 그래서 얼마 대? 13,200대 얼마가 되는 거죠? 110 이렇게 되는 경우. 가끔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또 달리 22,900을 누트 3 나눠. 대 190을 누트 3 나누면 되죠. 같은 말이죠. 이게 13,200이고 얘가 1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복잡하게 쓸 필요 없죠. 그래서 13,200대 110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PTB. PTB라는 것은 한 대. 얘는 이제 같기 때문에 6,600대 110이 되는 거고. 이렇게 PTB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결선 방법입니다. 결선 방법인데 시험 문제 유형은 이제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주고 다음 그림을 완성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PT 2대를 줘요. 이렇게. 다음 그림을 완성하셔 그러면 그냥 완성하면 돼요. 이렇게. 이게 단선도죠? 만약에 다음 이렇게 주고 요번에 이렇게 주고 요거를 복선도를 그리시오, 결선도를 그리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복선도가 결선도예요. PT 2대를 줘요. 다 그림을 준 다음에 이럴 때 뭐예요? V결선이니까 지금과 같이 이렇게 V결선, V 한 다음에 연결시키고 1차 치기에는 퓨즈가 반드시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그럴 상관없습니다. 얘는 고압 퓨즈가 되는 거고 얘는 COS나 또는 파워 퓨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COS를 그려도 되고 또는 여기다가 요거 대신 요걸로 그려도 됩니다. 물론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걸로 하라 그러면 이걸로 하면 되죠. 근데 만약에 안 주면 보통 이걸로 해도 이걸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3개 다 집어넣으면 되고 여기다가 접지 표기하면 됩니다. 옛날에는 뭐 3종이냐 1종이냐 했는데 지금 없어졌으니까. 자, 22,900은 PT가 몇 대죠? 3대죠. 3대니까 무조건 무슨 결선? Y결선이죠. 그래서 3대는 무슨 결선? 무조건 Y결선. 그래서 여기 보면 Y결선, Y결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접지가 돼 있고요. 앞에도 마찬가지로 L1, L2, L3, N상 그대로 연결하면 되고요.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1차 치고 Y, 2차 치고 Y. 그 다음에 접지하고 들어가면 되죠. 그 다음에 PT 2차 측을 접지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PT가 뭐예요? 변압기죠, 변압기. 그죠? 변압기. 이런 거 같은 경우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3대잖아요. 여기 대신 곱하기 3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여기다가 3을 줘요. 그럼 PT가 몇 대죠? 3대라는 얘기죠. 그럴 땐 뭐야? 이렇게 그려야 되죠. 이렇게. 아니면 좀 더 쉽게 주는 경우 뭐가 있었냐면 옛날 간연도에 좀 쉽게 주는 방법이 뭐가 있었냐. 시험 문제에서 요걸 안 줘요. 요거 주고, 요거 주고, 요거 3개, 요거 주고, 요거 주고, 요놈 주고, 다음 그림을 완성하시오. 이렇게 나와. 그리고 보호장치도 그리시고, 접지도 표기하라. 그렇게 하면 돼요. PT 2차 접지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 PT도 뭐죠? 일종의 변압기잖아요. 변압기 2차 측, 저압측이 뭐예요? 혼촉방지죠? 2차 측이 저압이죠. 110V니까 저압이잖아. 변압기 저압측 방지, 혼촉 방지가 되니까 혼촉이 뭐예요? 이렇게 변압기가 이렇게 있어요. 있으면 둘이 혼촉이 돼 있어요. 만약에 얘가 그래요. 얘가 1000V고 얘가 100V야. 그래 둘이 혼촉이 되면 여기 전압이 1000V만큼 올라간단 말이에요. 전압이 같아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변압기 절연이 파괴가 되니까 여기 접지하는 거죠. 그래서 대지를 흘려서 100V 이상 올라가지 않게. 그래서 키워드가 뭐냐? 혼촉 사고를 막아준다. 그래서 접지하는 이유. 또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혼촉 사고 시 지락 전류를 검출해서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계정기 달아서 또 계정기 동작시킵니다. 또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혼촉 사고를 억제하여 그렇죠? PT를 보호한다. 저는 이게 낫겠네요. 주 목적이 이거고요. 그래서 혼촉 사고를 하면 저압측, 혼촉 사고를 억제해서 정확하게 되면 고압, 저압, 혼촉 사고를 억제해서 PT를 보호하고 또는 여기 접지했으니까 우리 접지 목적이 뭐예요? 이상전압을 억제한다. 계정기 동작을 확실하게 한다. 이상전압을 억제한다는 얘기 PT를 보호한다는 얘기고 계정기 동작 확실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만약에 하나만 쓰면 이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자, 4번. PT 퓨즈. 보통 이제 1차 측이 있고 2차 측이 있거든요. 여기가 2차 측이고, 보통 2차 측은 그리진 않지만 표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 1차 측입니다. 얘는 뭐냐면 2차 측은 이것도 여기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제 단락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하고 단락이 생겼어. 선기에 단락이 생기는가? 그쵸? 단락이 생기면 단락절로가 흐르겠지. 그때 퓨즈가 끊어서 마찬가지로 PT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해야 되는 거고. 1차 측은 뭐냐면 둘이 어떤 혼축이 되든 어떤 사고가 생기게 되면 둘이 또 단락이 되게 되면 단락절로가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지 못하게 얘가 끊어져서 사고를 확대를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1차 측은 사고 확대 방지. 2차 측은 PT 보호. 이렇게 쓰면 돼요. 단지 접지는 혼축에 대한 PT 보호고 2차 측은 단락이 생겼을 때 또 오결선 생겼을 때 PT를 보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차 측은 오접속에도 부하 고장 등으로 해서 단락 발생 시 그렇죠? PT를 보호하게 한다. PT와 CT는 반드시 무슨 극성? 감극성을 기준합니다. 감극성. 보통 이제 CT를 그리게 되면 CT를 그리게 되면 전류가 내려오죠. 그럼 얘가 이렇게 변류가 돼서 I2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전류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래서 감극성을 기준한다. 그 다음에 PT는 아까도 했죠. 2대면 무슨 결선? V결선. 3대면 무슨 결선? Y결선. 1차, 2차가 VV, YY. 하는 이유가 1차와 2차 위상체가 안 생기죠? 동위상. 이것도 시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 요점 정리 요 정도는 머릿속에 확 집어넣어야 돼요. 지금 다른 출판사 거 요점 정리 보면 되게 두꺼워요. 그죠? 그리고 이걸 다 언제 외워? 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 건 되게 얇아요. 근데 이것도 많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가지고 계신 거는요. 저 핸드북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안 보고 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줄이고 또 줄인 거예요. 하도 양이 많다고 그래서. 이 정도 줄였는데 이것도 많다고 그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요 정도는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또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하지만, 많은 것보다는 적게 하는 게 부담을 여러분들이 덜 느낄 것 같아서 많이 줄였으니까 이 정도는 따라와 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PT는 요 정도. 자, CT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CT는 다음 시간에, 3번째 시간에 CT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요점 정리 나가고 있는데요. 반복해서 많이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